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원래 안 하려고 했던 건데 이 얘기를 하면 딱 좋겠다 싶어가지고. 보통 이런 것들이 또 좋아요. 반응이 좋습니다. 채팅 중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20대들이 왜 돈을 못 모을까? 돈을 모으려 하지 않을까? 아까 이런 주제로 얘기를 했잖아요. 요즘 20대들 돈 모으려고 악착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금방 그만두고 뭐 은행에 돈 넣는 거를 굉장히 한심하게 바라본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요 썰 찍기 전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대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혼 출산을 포기했으니, 결혼 출산 내 집 마련을 포기했으니 플렉스 문화로 빠져든다. 물론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집값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 결혼 출산에 대한 어떤 그런 허들이 높아지긴 했습니다. 말도 안 되게.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말이죠. 정말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20대 때도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어려웠어. 내가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20대인 시절에도 결혼 출산 내 집 마련은 내 집 마련의 벽은 높았습니다. 낮았던 게 아닙니다. 물론 지금이 훨씬 더 높긴 합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때도 낮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대 친구들한테 좀 얘기하고 싶어요. 20대 친구들한테. 어린 나이 때 플렉스 문화로 빠져서 정신 못 차리면 미래는 없습니다. 아니 정말 웃긴 게 뭐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포기하면 미래 없는 거야? 미래는 기약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고 뭐 내 집 마련 못하면 우리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 무슨 이런 개똥 같은 말이 다 있죠? 아니 뭐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포기하면 돈 없어도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기적의 논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게 합리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합리화 안 됩니다. 그냥 변명밖에 안 돼요. 사회초년생 친구들, 20대 친구들 잘 들으십시오.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포기하더라도 돈을 모아야 됩니다. 왜냐? 결혼 출산 포기하더라도 인간한테 돈은 항상 필요합니다. 돈은 무조건 필요해요. 어른 되면 모든 게 다 돈이에요. 밥 먹는 것도 돈이고 옷 입는 것도 돈이고 자는 것도 돈이에요. 사람 만나는 것도 돈입니다. 만약에 내가 플렉스 문화 뭐 카푸어지 탄다거나 아니면 뭐 비트코인 주식 같은 거 있는데 만약 다 꼬라박으면 어떡할 겁니까? 다 꼬라박으면? 다 꼬꾸라지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살 거예요? 돈도 없고 거기다 빚까지 있어. 나 같은 사람은 어디 써주는 곳이 있겠습니까? 누가 써줍니까? 빚만 잔뜩 있는 신불자 같은 사람 누가 써줘요? 누가 만나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비트코인으로 돈 다 꼬라박고 집까지 팔아먹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보자고 하면 만나겠습니까 여러분? 연락처 삭제하겠죠. 왜냐? 나한테 와가지고 돈 달라고 할까봐. 20대 친구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결혼 출산 안 하더라도 돈은 필요합니다. 무조건 필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약간 필요한 게 아니라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이 모아야 됩니다. 네? 돈을 모아야 돼. 우리가 무슨 내 집 마련 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 집 한 채 살려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결혼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 응? 자, 플렉스 문화에 중독되다 꼬꾸라지면 그냥 인생은 없습니다. 인생의 미래는 없어요. 정말. 예를 들어서 뭐 카포즈 해가지고 빚더미에 앉잖아. 그거 복구하려면 청춘을 다 꼬라박아야 돼. 남들은 돈 벌어가 돈을 모을 시점에 나는 계속 마이너스 된 걸 갖다 부어야 돼요. 신불자면 신용 회복해야 돼.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거 다 원상복구 시키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게 안타까워. 뭐냐, 20대 친구들이 뭐냐면 뭔가 지르는 거는 좋아하면서 책임은 안 지려고 그래. 뒷감당 안 하려고 그래. 뒷감당에 대해서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지르려고만 생각하시고 뒷감당 안 하려고 하십니까? 뒷감당 해야죠. 성인이잖아, 성인. 20대면 성인 아닙니까? 성인이 뭔데요? 성인이 내가 어떤 행동을 했으면 그 행동에 대해서 자유는 보장받는데 대신에 그 행동에 따른 결과에 있어서는 책임을 무조건 지라고 성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책임 지라고 밑줄 발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살 되면 술 마실 수 있죠. 담배 필 수 있죠. 밤늦게 놀아도 되죠. 대신에 거기에 따른 책임, 거기에 따른 법적 책임을 내가 지는 겁니다. 누가 져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성인이라고 합니다. 성인들이 왜 하고 싶은 게 많아도 왜 참고 사시는지 아십니까? 왜 참고 사냐 하면 순간에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잃는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카푸어, 비트코인, 주식 저거 잘못했다가 실패하면 잃는 것들이 약간 잃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투자하면 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조건 잘 된다고 생각을 해. 무조건 자기는 된다고 생각을 해. 아니 무조건 잘 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은 왜 꼬라박는 건데? 안 그래요? 그 사람들 머리가 없어가 다 꼬라박는 거야? 돈을 따는 것만 집착하지 마시고 내가 이거 잃어가지고 엄청나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내가 지금 단계보다 훨씬 더 뒷걸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 내가 젊은 나이 때 외차 뽑았다가 그거 감당 안 돼가지고 빚져버리고 신용 등급 떨어지고 하면 이거를 복구를 시키는데 내가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돈을 써야 돼요. 그게 약간의 손해가 아니라 지나고 나면 엄청난 손해가 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나중에 후회한다니까요. 비트코인 주식 같은 거 했다가 만약에 돈 다 꼬라박고 빚까지 지잖아. 그럼 갚아야 될 거 아니야. 누가 갚습니까? 내가 갚아야죠. 내가 이래서 갚아야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누구는 돈 모아서 계속 통장에 모아가가지고 뭐 이렇게 사고 하는데 나는 열심히 일해도 빚 갚는데 돈 다 써야 돼. 그러면 사는 게 즐겁겠어요? 아니면 지옥 같겠어요? 당연히 지옥 같죠. 그리고 하나 더. 뭐 결혼 출산 못 하더라도 네. 어느 정도 모은 돈이 있고 자산이 있으면 사는 게 즐겁습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좀 웃긴 게 결혼 출산 못하고 뭐 내 집 마련 못하면 그냥 그 사람은 살 이유가 없다. 그냥 열심히 살 이유가 없다. 이렇게 뭔가 프레임을 씌워버려. 이거 정말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언론 같은 데서 이런 식으로 젊은 친구들한테 프레임을 씌워버립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도 아무도 모르니까 아 그러면 돈 모을 필요가 없구나. 은행 금리도 낮은데 뭐하도 힘들게 일해. 그냥 돈 있는 족족 다 토토 투자해가지고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그래서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조우님.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요즘 10대들이 주식이나 비트코인 너무 쉽게 합니다.
토토도 합니다. 웃긴 게 고등학교 가면 한 반에 한 30명 있죠, 요즘에. 30명 정도 있으면 6, 7명은 주식, 비트코인, 토토를 합니다. 중학생 때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서 잘 되면 좋은데 그거 해가지고 꼬라박아서 돈이 모자라니까 이제 불법적인 방식으로 뭐 부모님의 통장을 빼가지고 돈을 인출한다거나 아니면 뭐 오토바이 훔친다거나 이런 식으로 범죄로 발전되는 형태가 굉장히 많아요. 진짜로.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모르시죠? 네. 아니면 뭐 몰래 돈을 이제 대출받아 썼다가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부모님 몰라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겁나죠. 학생이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요. 예. 네. 이게 여러분 없는 얘기 같죠? 저도 없는 얘기를 믿고 싶은데 아니에요.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10대들이 생각해봐. 10대들이 그렇게 비트코인, 주식, 토토 같은 거 쉽게 해요. 그러면 과연 이래서 돈을 벌겠냐고. 돈을 모을 생각 하겠냐고요. 오히려 돈 모으는 것 자체를 한심하게 생각할 거예요. 대출이 안 되니까 어디 돈을 끌어다 쓰겠지, 빌려가지고. 주변 사람들 빌린다거나 하겠지. 예. 돈이 없으니까 이제 뭐 오토바이나 이제 자전거 같은 대출하기 이제 그 절도해가지고 그거 이제 뭐 작물업자한테 파겠죠. 예. 아니면 이게 범죄가 되는 이유가 그런 거야. 그 큰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맨 처음에 푼 돈을 냈다가 나중엔 돈이 크게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학생들이 돈이 없잖아. 돈이 없으니까 부모님의 지갑에서 뭐 통장 같은 거 빼가지고 거기 돈을 빼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물건을 훔친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거야. 돈 모으기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고 현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일단 모아보면 좀 낫다니까요. 예, 모아보면 우리 때보다 지금 이 시대는요 아예 현금을 아예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돈 모으는 것 자체를. 예. 이건 학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학교에서 어떻게든 이제 어떤 그런 돈 관리하는 걸 좀 가르쳐줘야 되는데 학교에서 손을 놔버리잖아. 경제 교육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배워본 적은 없고 비트코인, 주식, 토토 하는 것만 어떻게 쉽게 돈 버는 것만 알고 있잖아. 그런 상태에서 성인이 된다고 치면 과연 뭔가 악착같이 일하면서 돈을 모으려 하겠냐고. 안 하겠죠. 물론 모든 10대들이 다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제가 경험자로서 선배로서 얘기를 하자면 저도 힘들게 살았지만 모은 돈이 있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뭐야 내가 떵떵거릴 수 있을 만큼 부자다. 아니면 내가 뭐 여유 있다 이건 절대 아니지만요. 그래도 돈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건 정말 피부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돈을 모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 뭔가 그게 있어요. 내가 부자가 되진 않더라도 뭔가 안정감이라는 게 있어. 소위 이제 비빌 언덕이라고 하죠. 비빌 언덕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 그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나이 먹고 나서. 그게 없는 분들과 있는 분들 차이가 굉장히 많이 커요. 지금은 뭐 이래서 돈 버는 게 하찮게 여겨지기 별거 아니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이가 먹으면 얘기가 틀려져요. 뭔가 노동의 가치라든지 이 돈의 가치를 뭔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갭 차이가 많이 벌어집니다. 물론 뭐 돈을 모은다 하더라도 결혼 출산 못할 수 있어. 요즘 워낙에 결혼하기가 쉽지도 않고 결혼감이 안 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뭐 결혼 안 한다고 해서 뭐 애는 안 낳는다고 해서 돈이 필요가 없다. 아니죠. 나이 먹으면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많이 필요해.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나이 먹었을 때 한참 시간이 지났을 때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나에게 자산이 있냐 아니면 없냐, 이 차이는 실로 어마무시합니다. 이건 조은님께서 잘 아시겠죠. 나이가 있으시니까. 예. 지금도 차이 느낍니다. 같은 나이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자산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 이건 결혼 유무하고 상관없습니다. 사실 조은님 나이 때는 이제 노후에 대한 고민이 엄청 많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나이 들어서까지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뭐 수명이 짧은 나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복지가 좋은 나라도 아니에요. 마음 편히 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면 병원비 많이 들고, 예.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돈이 없어가지고 수술 못 받아가 돌아가신 분들 꽤 많습니다. 실제로. 제때 치료 못 받아가지고. 병원비 입원 수술 못 받아가지고 치료 못 받아 돌아가신 분들 꽤 많습니다. 서민들 중에. 정말로. 이런 일이 현재도 벌어집니다. 옛날에는 벌어지는 게 아니라. 치료 시기 놓쳐가지고. 이게 남 얘기 같습니까? 사람이 언제까지 건강할 것 같아요? 나한테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난 지금도 건강하니까 앞으로도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니 뭐 아프신 분들은 자기가 아플 줄 알고 병원 가는 건가? 아니잖아. 갑자기 아프니까 병원에 가는 거죠. 원래 건강했는데. 내가 이렇게 아프지 누가 알겠어요. 이런 병이 걸릴 줄. 만약에 내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돈이 없으면 그때는 내가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 돈 몇 푼 때문에. 돈 몇 푼 없어가지고 치료도 못 받고 해결도 못하고, 그래서 내 삶이 굉장히 곤두박질 쳐지는 걸 본인이 실감하면서 힘들게 살 겁니다. 그런 분들 많이 보일 겁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이를 먹었다 하더라도, 같이 늙었다 하더라도 똑같이 늙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50이라고 해서 똑같은 60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60이 아니야. 삶의 질이라는 거 무시 못해요. 나이 먹으면 삶의 질적인 부분이 더 무시 못합니다. 왜 그런 분들 부럽지 않나요, 지호님? 노후 대비 잘해가지고 그냥 뭐 나이 먹어도 돈 걱정 안 하고 그냥 그 편하게 어디 등산 가고 놀러 댕기고 드라이브도 가고 여유있게 사시는 분들 부럽지 않나요? 그분들 제일 부럽죠. 근데 그분들이 젊었을 때 놀았겠냐고. 절대 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서서히 준비를 한 거예요. 물론 그 정도까지 바라지는 않습니다. 바라지는 않는데 적어도 우리가 돈 몇 푼 없어가지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일확천금만 바라지 마시고 젊을 때 어느 정도 돈 모으는 습관을 제대로 다져가지고 나이 먹어서 돈 때문에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돈을 모은다 하더라도 이 결혼 출산의 문제는 해결하기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돈이 있으면 그래도 사는 게 낫습니다. 확실하게 낫습니다. 이거는 내가 장담합니다. 예. 그리고 내가 뭐 부동산 같은 어떤 기회가 있을 때 그것도 살릴 수 있습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뭐 집값이 내려갔다 하더라도 뭐 어떡합니까?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뭐 아파트 분양 받아도 돈이 있어야 들어가잖아. 돈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 안 그래요? 돈도 없는데 그거 어떻게 갚아 나갑니까?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눈에 보이는 거 플렉스 문화에 너무 빠져 살지 마시고, 그런 거 별거 아니니까, 젊을 때 한순간 뿐이니까 정신 차리시고 그 노동 환경에서 열심히 돌보시고 돈을 모으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